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한 분과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젊음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지만 세월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정말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런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 경제 분야에서 종사해 왔고 또 정책을 다루는 일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두루두루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또 여전히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게 지적인 그런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날 때마다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주 우리가 빠지게 될 위험이 좀 고집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는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대화의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는 이런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사실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빚을 내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 수입이라는 것이 워낙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또 빚을 짊어지게 되겠죠. 이런 체제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요즘에 농촌을 가보게 되면은 2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치르게 되는데 농사를 통해서 나오는 소출이란 것이 2만 원치밖에 안 된다. 그 소출은 2만 원치밖에 안 되는데 일당을 20만 원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농사가 지탱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농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임금이 법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 생태계의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올린 그런 임금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익히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수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파는 나라가 자국 중심으로 임금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나 규제 정책 같은 것을 끌고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못 팔면 다른 나라가 팔아야 되니까. 수출하는 나라는 항상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출이 돼야 외화를 손에 쥘 수 있고 외화를 손에 쥐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필수품에 필요한 에너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 푼의 외화라도 그것을 더 구하기 위해서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들도 팔아넘기고 금도 모으고 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분수나 처지나 형편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생산 비용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팔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팔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없어지게 되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최근에 또 새로운 사실이 고3을 아마 선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다 학비를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쥔 사람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아동수당을 가름해서 뭐 선거 전에 1조 원 가까이 풀었지 않습니까? 9천 몇백억 정도를
선거 바로 이틀 전에. 근데 이번에 고3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매표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고3 애들에게 선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학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 또 표를 많이 얻었겠죠. 이게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지켜야 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종의 금도, 원칙이나 원리 이런 것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훼손되거나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되죠. 그분 말씀에 또 한 가지 인상인 것, 앞으로 시멘트밖에 더 남겠냐? 그 이야기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거나 관 지배에 대한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나 그 장소에 누구를 배치하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한 사회가 번영되기 위해서는 잘 훈련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외관만 그냥 움직이게 되면 시멘트밖에 더 남겠냐? 회사들이 다 떠나고 나면 시멘트밖에 더 남겠냐? 80대를 넘어선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나면은 나라 자체가 그냥 시멘트밖에 더 남겠냐? 그분이 또 마지막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험한 세월들을 이렇게 넘어서 바카테스 외자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를 다녀봐도 이만한 나라가 없지 않냐,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없지 않냐, 이렇게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파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머광을 하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참 나이가 드신 분들 눈에는 뭐 강가에 아이들 내놓은 것처럼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저는 뭐 그 의견에 대해서 한치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나이가 드신 분의 이야기지만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생산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쪽으로 나라를 몰고 가면은 결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에 너무 이렇게 환호를 하고 하지 않고 좀 더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제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이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미래통합당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덮잖아요. 아니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지금 발생해서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덮냐 이야기예요. 참 요즘에 미래통합당을 보면 정말 참 딱한 사람들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